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토요일에 인사드리는 송국근의 혼술입니다. 어제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 이 추세가 계속돼서 좀 봄을 맞아서 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총선도 이제 곧 다음 주 수요일 이제 4일 남았죠. 총선도 실시가 되는데 총선을 맞아서 좀 나들이도 하고 좀 투표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많이 조심을 하셔야죠. 투표장에 가서도 뭐 줄의 간격 1m 이런 거 다 유지하시고 마스크 쓰고 가시고 또 손 소독제 다 하시고 비닐 장갑, 일회용 장갑도 주니까 거기서 다 위생 관리 철저하게 하셔서 뭐 당장 어제 오늘 사전 투표율이 지금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기가 뜨겁고 열기가 완전히 식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사이 보수들 그동안 침묵을 하고 있던 중도층들 대거 투표장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자, 지금 막바지 총선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는데 이 총선판에 윤석열이 등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자, 조선일보 어제자 일면 톱 제가 지금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자 일면 톱 기사가 윤석열 태풍의 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야가 총선을 엿새 앞둔 검찰과 윤석열 총장을 핵심 쟁점으로 끌어올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선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국회 가반의석을 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타깃이 지금 윤석열 총장에 돼 있는 것이죠. 집권 세력 입장에서. 그리고 같은 법료 비례정당이죠. 열린민주당은 윤석열 자진 사퇴설 이런 것까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야당의 힘을 실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사태에 좀 묶여있던 윤석열 대 조국 석국 열차 윤석열 대 조국 구도가 총선에서 부활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측근들이 대거 총선 일선에 나서 있죠. 그런 상황에서 조국의 반대편에 있는 윤석열 총장을 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들을 하는데 이 조국을 태풍의 눈, 선거판의 태풍의 눈으로 만든 인물들은 바로 문재인 정권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조국과 가까운 인물들이죠. 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8번 황희서 전 법무부 인권국장,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 검찰개혁 추진 단장을 맡겼던 황희석 조국의 측근이죠. 최근에 윤석열 총장이 휴가를 어떤 가벼운 시술을 하느라고 휴가를 이틀을 냈는데 다 합하면 하루입니다. 반나절씩 휴가 낸 것을 두고 휴가에서 복귀하는 날 사표를 던지는 그림을 그리는 것 아닐까 하는 예감이 든다. 현 정부와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사표를 던지고 몇몇 정당이 환호하는 그림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그림 안 나왔죠. 그리고 또 황희석 어제는 막말을 막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거의 정오심에 불타는 그런 말이죠. 윤석열의 법과 원칙은 생굴하다. 어떻게 이런 말을 고위공직을 지낸 사람 또 비례대표 후보가 쓸 수 있는지. 또 뻥도 이런 뻥이 없다. 또 어디다 대고 법과 원칙이야. 이렇게까지 막 호통을 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같은 당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아시다시피 조국 씨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 법무법인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을 해준 대가로 청와대 들어갔다는 의혹도 있고 그런 최강욱 씨 역시 비례대표 2번이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2번. 최강욱 씨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인사검증을 했던 인물입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있을 때. 인사검증을 본인이 해서 그대로 통과시켜놓고 그때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이 무조건 정권의 말을 들을 줄 알았겠죠. 그렇게 통과시켜놓고 인사검증에서 통과시켜놓고 지금 와서는 공수처가
설치되면은 7월에 공수처가 설치되면은 수사 대상 1호가 윤석열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직무유기를 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줄도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총장이 한 가족을 파괴했으니 조국 가족. 글쎄 검찰총장이 파괴한 건지 본인들이 그만큼 그 불법 혐의를 한 건지 한 가족을 파괴했으니 검찰총장에게 이혹이 있으면 검찰총장 가족에게 이혹이 있으면 스스로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열린민주당이 윤석열 총장의 부인과 또 장모를 사기 혐의 이런 것으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죠. 이 혐의들은 이미 뭐 사실무근으로 드러났거나 또는 뭐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막 그런 일들인데 그것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고발을 하고 나서 뭐 조국 가족과 비교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가세를 합니다. 이 조국 윤석열의 전쟁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윤석열 총장은 사실상 식물총장 상태다. 부인과 장모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총장으로서 위신은 바닥에 추락했다. 부인과 장모를 본인들이 고발해놓고는 별 어떤 논란거리가 안 되는 사안을 두고 고발을 해놓고는 이렇게 됐으니 부인과 장모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본인들이 고발을 해놓고 뭐 유시민이 한 건 아니지만은 총장으로서 위신은 바닥에 추락했다. 그러니까 총장으로서 위신을 바닥에 추락시키기 위해서 고발을 한 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상황에서 제도권에 있는 여건도 나섰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감찰을 검토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렇게 되니까 또 조국이 임명했던 대검 감찰본부장이 이메일로 윤석열 총장의 측근 검사장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부산고검차장 한동훈 감찰을 이메일로 윤석열 총장 하루 휴가 낸 윤석열 총장에게 통보를 하는 그런 하극상까지 벌이면서 윤석열을 옥죄고 있습니다. 자, 정권에서 이렇게 정권 언저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이유는 자명하죠. 그만큼 감춰야 됐고 못해야 될 그런 비리가 많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때리는 거죠. 탄핵 사유가 되죠.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의혹, 청와대의 조직적 불법 개입 의혹. 이것은 얼마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검찰 수사관, 100원의 별동대에 파견되어 있던 검찰 수사관의 아이폰이 풀렸죠. 거기서 어떤 증거가 나와서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낌새를 차렸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윤석열을 몰아내야 되는 그런 긴박한 사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것뿐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다른 비리 의혹들도 불거지고 있죠. 권력형 비리 의혹들. 대표적인 것이 신라젠 주가 조작 의혹인데 그때 초기에 대주주였던 이철씨 최근에 뭐 언론에 보도가 됐죠. MBC와 채널A가 서로 이렇게 질질공방을 벌이는 그 과정에서 이철씨가 원래는 노사모 출신이었고 노무현을 자랑하는 노사모 출신이고 국민참여당 유시민이 만든 당이었습니다. 그때 지역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현 정권 인사들과 두루 가깝다. 그리고 본인이 수천억의 돈을 굴렸다. 자,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의혹이 비리가 있지 않나 그런 것이 검찰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신라전의 전직 대표 2명을 검찰이 구속을 했죠.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을까? 윤석열 총장 최근에 지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흔들어대도 내 몸무게가 100kg이라서 안 흔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흔들릴 뿐만 아니라 송국근의 혼술이 보기에는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정권 언저리로부터 몰매를 맞을수록 본인의 몸집, 정치적 몸집이 더 커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총선을 거치면서 윤석열 대망론이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 그런 분석까지 나옵니다. 오히려 맞을수록 정치적 의도가 있으니까 때리는 쪽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으니까는 그것을 맞을수록 오히려 정치적 몸집이 커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통합당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킹메이커 자주 자임을 하곤 했죠. 이 상당히 윤석열 총장을 호평을 합니다. 조국의 비리를 철저하게 캐야 되겠다고 하니까 여건이
윤 총장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민주주의 보존을 위해 우리는 윤석열 총장을 보존해야 한다. 자, 이런 상당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그냥 허투루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거기다가 충청권의 정진석 의원은 이 윤석열 총장은 본인은 서울 연희동에서 태어났는데 본인의 부친과 조부가 공주사답니다. 그래서 일종의 충청 대망론과 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도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을 차기 대권 조작안에 포함을 시켰는데 지난 1월 달에 윤석열 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그때 세계일보가 리서치 앤 리서치와 같이 한 조사에서 10.8% 대선 주자 선호도 지지율 10.8%를 얻어서 이낙연 전 총리 32.2%에 의해서 2위에 올랐었죠. 그때 한교안 대표보다도 또 오차범위 안에 쓰지만은 한교안 대표가 10.1%, 윤석열 10.8% 그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여론조사에서 본인을 빼달라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또 나온 여론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여론조사 기관 M브레인에 의뢰를 해서 지난 8일, 며칠 안 되죠. 8일에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자, 1위는 이낙연이었습니다. 30.2. 그리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2위가 이재명 13.8. 그런데 범보수만 따라놓고 보면은 한교안 대표가 9.6% 1위인데 2위가 윤석열, 홍준표 같이 3%였습니다. 그 뒤로 유승민 2%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교안 9%대인데 윤석열, 홍준표가 같이 3%대를 얻었다. 이것은 본인이 정치인이 아닙니다. 정치인이 아니고 대권 주자권에서 나를 빼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여론조사죠. 자,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정권 언저리의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비리를 덮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든지 총선 끝나고 나면 탄핵 정국이 올 수도 있습니다. 탄핵 정국이 오면은 검찰 수사부터 시작이 되겠죠. 지금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의혹은 13명을 기소를 했고 임종석, 문재인 이렇게 딱 1선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기득권을 지키고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때리지만 그럴수록 윤석열의 정치적 몸집은 더 커지고 결과적으로 현 집권 세력에게 부메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윤석열 때리기가 지금 선거를 코앞에 두고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